와우! 달순의 라이브! 자, 그러면 수원 삼성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이제 수원 FC 이야기를 했고, 네. 일단 들어온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들. 네. 예. 또 타가트가 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아, 되게 초라하네요. 되게 초라하네요, 뭔가 느낌이. 아까 서울은 웬일로 이랬는데. 네. 나간 선수가 되게 많잖아요. 타가트에다가 뭐 임상혁, 김종우, 이종석, 군대 가는 선수들이 있고 좀. 네네. 명준재. 네. 박상혁도 군대 가고요. 뭐 사실 제리치 같은 경우는 저는 제리치 좋아하는데 네. 잘 쓰면 좋은 선수. 박건하 감독이 얼마나 잘 쓰냐가 문제일 거고요. 제리치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가는 팀마다 네.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결정력이 좋고 사실 저 선수가 키가 크지만 헤딩에 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제리치가. 오히려 이제 터치 예. 그리고 가져가는 슈팅 약간 베르바토프 같은 느낌 그런 유형의 선수라 조금 쓰기가 까다롭기는 한데 저는 뭐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박건하 감독이 또 이제 얼마나 잘 쓰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네. 뭐 박건하 감독이 지난 시즌 네네네. 이제 막판에 팀을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그런 거에 기대를 걸어야 될 것 같고요. ACL에서 되게 잘했잖아요.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수원 삼성 그러면 수원 삼성이 갖고 있는 우리 추억이나 기억이나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캐릭을 선도한다든지 그 열기 빅버디에 이게 참 근래에는 보이질 않아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K리그 최대 킬러 컨텐츠가 이 슈퍼매치였는데 맞아요.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아쉽죠.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이 자금력에서 좀 뒤지다 보니까 사실 근데 또 돈 조금 쓰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돈 네.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조금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쓰면 좋을 텐데 네.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죠. 수원 삼성이 한 줄평. 없다. 없다? 없다. 영입이 없다. 아 사실상 네, 너무 없다. 너무 없다. 너무 없다. 너무 없다 그럴게요. 그런 너무 의미로 없다. 그런 네, 의미 너무 없다. 네. 아 그렇죠. 없다 그러면 진짜 없는 거가 네. 되는데 너무 없다. 네. 아 좋습니다. 아 참 우리 수원. 네.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65점 하겠습니다. 강원의 최대 보강은 이영표 대표이사 아닙니까? 제가 지난달에 이제 춘천 가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그때 했던 얘기를 네. 그대로 실천하시는 거 보고 놀랐어요. 아. 그때 말씀하셨던 게 네. 선수 쉽게 보내지 않겠다. 였거든요. 네. 한국현 선수 재계약 그 썰은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고. 네. 한국현 선수 재계약했죠. 조재환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전북이 되게 마지막까지 협상을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선수도 사실 전북 저랑도 인터뷰를 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다고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전북 가기 싫어하는 선수 없잖아요. 아 그럼요. 강팀인데. 네. 근데 강원에서 꽤 센 금액을 불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절대 싸게 쉽게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경했고요. 한국현 선수 이적료 제한한 게 10억이었어요. 근데 계약 기한 1년 남았거든요. 야, 적지 않은데. 그리고 한국현 선수가 30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 이적료는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K리그에서. 근데 10억을 제시를 했는데 그걸 노를 했고 조재환 선수도 조금만 네네. 낮추면은 네. 괜찮은 금액에 파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이제 포기하고 네. 선수를 잡았던 거죠. 어쨌든 강원이 기대가 좀 됩니다. 네. 네. 이야기도 좀 있고 우리 이영표 대표이사도 활약도 있고 김병수 감독도 존재하고요. 자 그러면 전체 한 줄평 어떻게 됩니까 강원에? 이영표와 김병수 아니 근데 정리를 잘하십니다. 95점 하겠습니다. 와 제일 후한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재계약 2명 크게 성공을 했고요. 음. 또 김동현, 김대원, 아슐마토프 굉장히 좋은 선수를 많이 들어왔고요. 광주는 일단 그 박진석 감독이 이제 서울로 가면서 서울을 대응으로 이끌었던 김호영 감독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네. 선수 이동폭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근데 일단은 윌리안 선수는 굉장히 빨리 경남행이 결정돼 있던 상황이었고요. 브라질 출신의 네. 날개. 아슐마토프도 강원행이 굉장히 빨리 예상이 되어 있었고요. 여름 선수 빠진 게 좀 커 보이죠. 그러네요. 허리 쪽에서 네. 진짜 열심히 뛰는 선수. 그리고 임민혁도 이제 좋은 선수들 빠졌고 뭐 홍준호 선수 빠졌고 빠진 선수가 많죠. 그러네요. 뭐 측면 공격, 수비, 중미, 뭐 사이드 뭐 많이 빠졌네. 네네. 그래도 또 나름대로 이 펠리페, 네. 엄원상
두 선수 지킨 거는 소득이다. 그 뒤에 그래서 엄원성 사진이 있군요. 엄 선수가 V를 하고 있는. 둘을 일단 지켰고 네. 들어간 선수들은 뭐 윤보상이라든지 김원식, 곽광선. 나름대로 경험 많은 선수들, 괜찮은 선수들로 채우긴 했는데. 근데 약간 느낌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광주가 돈이 많진 않다 보니까 네네. 되게 제한된 재정에서 뭔가 막 어렵게 뭔가 짜낸 듯한 느낌이 들어요. 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린 느낌이 들죠. 그죠.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엄원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이제 올해에도 22세 의무 출전 규정에 해당하는 선수입니다. 아직도 어리구나. 1999년생이라서. 네네네네. 그래서 저 선수도 전북이에요. 전북에서 굉장히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전북에서 이제 한성규 선수가 임대를 가고 싶어 하니까 네네. 한승규를 껴서 이제 엄원상을 데려오는 그런 걸 하고 싶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안 됐고 엄원상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기조가 있었어요. 광주의 그러면 한 줄 평 어떻게 될까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잘 지켰다. 네, 지키느라 고생했다. 네. 좋습니다. 100점 만점에 70점 하겠습니다. 70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입이 뭐 이렇게 화끈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네네. 저 사진 뭡니까 저거? 예, 우리 정승원. 예. 대구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구는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팀이에요. 왜 어떤 의미일까요? 대구 같은 경우는 많이 선수가 나갔거든요. 다 나갔네요. 네,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네네. 대안부터 해가지고 김대원, 뭐 류재문, 심창무, 이진현 굉장히 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한 자리씩 하던 선수들이 네네. 많이 빠져나갔는데 들어온 선수는 사실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근호 선수가 뭐 일단 임대로 오긴 했고요. 경험이 많긴 하지만 이근호 선수가 아무래도 뭐 이제 커리어에 좀 네네. 말미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정승원 선수는 최근까지도 관심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정승원에게 관심을 두는 K리그 1의 모 감독이 있습니다. 앞자리가 뭡니까? 남씨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걔는 어떠냐고. 그래서 걔는 안 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네. 나포세일. 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그런 연결이 좀 있었군요. 예. 어느 팀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예,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대구의 한 줄 평은 어떻게 될까요? 조광래 사장님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줄 평이 조광래 사장님? 네. 어떤 의미죠? 사장님이 또 어떤 선수들을 또 키우실지. 이 꼬꼬마들 어떻게 잘 올려 어떻게 또 이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을 폭발을 시키실지. 그래도 감독이 이병근 감독인데 어떻게 사장님을 얘기하시면 무슨 의미인지는 알긴 알지만. 그러니까 감독님이 물론 계시지만 사장님이 일종의 이 기술 파트까지 함께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알죠. 협력 관계시니까 또 그렇게 해서 성적이 났으니까. 그런 수완을 어떻게 발휘할지. 네. 그리고 또 사장님이 직접 스카우트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맞아요. 네. 뭐 영입만으로 보면 저는 65점 정도. 맞아요. 조금 좀 빠진 선수들이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좀 네. 있습니다. 포항으로 한번 보죠. 포항. 지난 시즌 3위를 차지한 포항입니다. 예. 포항은 그래도 중심축들이 좀 코어가 빠진 것 같아요. 숫자는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격 쪽에서 팔로세비치, 일류첸코 그리고 빠진 게 굉장히 크죠. 두 선수가 아마 지난 시즌에 공격 포인트 한 40개 이상 하지 않았어요? 한 50개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일류첸코는 정말 미친 듯이 진짜 뭐 골도 잘 넣지만 거의 쉬지 않고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뛰었으니까. 일단 두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저거는 아마 공백을 채우기가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포항에서 제주에서 듣기로는 그래도 김기동 감독은 뭐 지금 분위기 좋다고 하셨다는데.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막상 게임에 들어가면 두 선수 공백이 좀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송민규를 지켰다. 이거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지난 시즌 뭐 K리그 최고의 거의 뭐 영플레이어였죠. 뭐 영플레이어를 떠나서 저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거의 뭐 손가락 안에 들만한 선수가 아니었나 싶은데 여기도 사실 전북이에요. 전북에서 계속 뭐 전북은 뭐 다 전북이 22세 카드가 없거든요. 확실한 22세 카드가. 그래서 굉장히 원했었고 또 강상호 선수 같은 경우도 전북에서 이제 왼쪽 사이드백으로 세우려고 데려갔었는데 굉장히 많이 했는데 김기동 감독이 제발 둘만은 송민규와 강상호만큼은 안 된다. 제발. 한 줄 평 어떻게 할까요? 믿습니다. 김기동. 믿습니다. 김기동. 김기동 감독 믿고 가자. 자, 좋습니다. 결국에는 김기동 감독만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울산과 전북 두 팀 네. 남았는데 이제 울산 한번 가보죠. 홍명보 감독. 홍명보 감독님이 오신 게 일단 제일 큰 변화가 아닌가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K리그는 처음인데 굉장히 궁금하죠. 홍명보 감독의 K리그 사령탑 데뷔만 해도 굉장히 큰 이슈가 맞아요. 될 만한. 사실 뭐 대표팀 감독 하다가 이제 행정가로 갔다가 다시 네. 돌아온 거니까. 또 필드로 돌아오신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사실 이 축구인들은 바랬던 굉장히 바랐던 일이죠. 사실 런던 올림픽 메달을 땄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 엄청난 성과잖아요. 그럼요. 한 번도 있었던 게 없었던 그러니까요. 일이니까. 네. 근데 굉장히 이 유망했던 지도자가 되게 한순간에 국내에서 약간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거라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또 홍 감독님 개인에게도 또 울산 현대에게도 굉장히 큰 전기가 될 만한 영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K리그 1 최고령 감독이십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K리그 감독들이 워낙 연령대가 낮아지다 보니까 어느새 홍 감독님이 최연장자시더라고요. 아 진짜? 벌써 이번에 피파 클럽 월드컵에 나가서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뭐 사실 손발을 맞춘 기간이 워낙 짧았잖아요. 힌터제어 같은 경우는 아예 현지로 연합한 거잖아요. 아예 현지에서 합류를 했고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뭐 워낙 훈련을 많이 못하고 만약에 지난 시즌 그대로 ACL 그대로 나갔으면 모르겠지만 다 많이 바뀌었고 감독도 바뀌었고 선수도 뭐 김지현, 뭐 이동준, 맞아요. 그다음에 뭐 강윤구 뭐 이런 선수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래도 오히려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낫지 않나.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또 22세 카드로 이제 이번에 프로 데뷔전을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치른 선수가 또 있을까 싶은데 강윤구 선수. 그러니까 아까 많은 분들이 강윤구 선수 너무 좋다고 막 계속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윤구 선수는 작년 여름에 그 합천에서 있었던 연맹전에서 제가 봤던 선수거든요. 제가 인터뷰도 했었고 그 선수가 대회 MVP 득점왕을 차지해서 굉장히 제 결승전에서 봤는데 확실히 군계 일학이었어요. 아 진짜? 그 선수는 그때 이미 그 대회에 뭐 스카우트,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봤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를 데려가려는 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선수가 2002년생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3년 동안 22세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그러네 진짜.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굉장히 공도 잘 차고 굉장히 움직임이 좋아요. 아 그래요? 움직임이 정말 좋은데 골까지 넣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게 그 연맹전에서 결승전이었는데 네네. 3대1인가 4대1인가 났는데 경기력은 그냥 원사이드 했어요. 아예. 근데 그 팀이 이제 클럽이에요. 골클럽 FC라고. 근데 강윤구 선수가 완전 팀에 그냥 완전 에이스. 20세 월드컵에서 2강인 같았던. 진짜요? 그런 느낌의 선수였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굉장히 주목해야 될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울산의 한 줄 평. 따라갈 수 있을까? 전북을? 네. 그 약간 따라갈 수 있을까는 긍정이 커요, 부정이 커요? 51대 49입니다. 긍정이 49예요? 네. 왜냐하면 이 왔다 갔다 이 선수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홍명보 감독이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의 의중이 100% 반영이 되지 않은 영입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디펜딩 챔피언 전북 갑니다. 전북도 변화가 큽니다. 감독 바뀌었고요. 저기는 뭐 선수가 아니신 분이 가운데 계시네요. 네, 뒤에 보니까 우리 저기 어드바이저. 네, 어드바이저. 해버지 있고 우리 김장식 감독이 있고 저쪽에 이제 일루첸코 네. 나와 있고요. 변화가 일단 큽니다. 뭐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여기 뭐야? 잠깐 영입에 이훈재, 김두현, 박지성 무슨 코치진하고 왜 다 써놨어? 저분들은 이제 제가 단독 기사를 썼던. 그렇습니까? 네, 이야. 어떻게 돼야 될까 전북은? 네. 전북 저는 올해도 되게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변화의 폭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빠진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빠진 선수라고 해봤자 손준호 정도. 물론 손준호는 지난 시즌 최고이긴 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놓고 봤을 때 손준호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예요. 아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백승호 어떻게 되는 거냐 백승호. 백승호요. 백승호 오는 겁니까? 독일에 뛰고 있는데 말은. 백승호 저는 가능성은 꽤 있다고 보는 게요. 일단 이 전북에서 일종의 백승호 선수의 프로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프로축구연맹을 거쳐서 대한축구협회를 통해서 스페인 축구협회에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 뭐 5년 룰 때문에 그런 네, 건가요? 그러니까 K리그 5년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선수가 이 프로 데뷔하기 전에 해외에 가면 해외에서 5년 이상 뛰어야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그 내로 들어오면 연봉 3,600. 제한이 걸리니까. 그래서 일단 전북에서 그거 문의를 했거든요. 아, 그러면 분명히 뭐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그 선수가 이 백승호 선수가 3월까지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해외 이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은 2016년 3월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프로 계약을 했냐 안 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쟁점일 텐데. 그때가 바르셀로나 B 있을 네, 텐데. 이미 그 B팀 데뷔전은 했어요. 근데 B팀에 했다고 해서 프로 계약을 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뇌피셜이에요. 문의를 한 거 보면 계약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계약을 했으면 분명히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백승호 측에서 얘기했겠죠. 얘기를 그때 계약돼 있어, 사인이 있어 이렇게 네. 했을 텐데, 야, 안 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문의를 한번 해본 거. 그러니까 문의가 들어간 거 보면 계약을 안 했을 겁니다. 뇌피셜이에요 이거. 그렇다면 백승호 선수가 들어오려면 3,600만 원의 기본 연봉을 수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룰이니까 어쨌든. 그건 규칙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전북 같은 경우는 이 신인 선수들 이 연봉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뭐 출전 수당 아니면 뭐 그런 걸로 채워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은 3,600으로 하고 나머지 뭐 출전 수당이라든지 승리 수당이라든지 뭐 공격 포인트 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으로 챙겨줄 수도 있다. 네, 그걸로 충분히 뭐 한 4, 5억은 만들어줄 수 있는 팀이거든요. 4, 5억을. 네, 실제로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았던 선수가 기본 연봉이 7,600인가 뭐 그랬는데 7,200인가 그랬는데 4억 5천을 받은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 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도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백승호 선수를 반드시 출전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포지션에 김보경, 뭐 이승기, 쿠니모토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느냐. 그렇게 하면 또 그건 또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챙겨주려면 주전으로 뛰게 해야 되는데 그거 뭔가 몇 가지는 풀어야 되는군요.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선수 쪽과 협상인 건데 어느 정도의 연봉까지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확실한 건 전북에서도 원하고 김삭신 감독도 원합니다. 백승호. 네. 그러니까 전북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전부터 그 기조가 확실해요. 최고의 스타를 영입하고 싶어 합니다. 기성용 선수 잘하고 그랬죠. 있는 거죠, 진짜. 기성용 선수 그랬죠. 맞아요. 이승우 선수도 그랬죠. 백승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선수들이 사실 우리나라 축구 문화상 대표팀에서의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결국에는 인기가 있고 그럼요. 스타성이 있잖아요. 그럼요. 백승호 선수도 스타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죠. 분명히 전북에서 탐낼 만한 그리고 또 연봉이 지금 독일에서 받는 연봉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북에서 오면은 하위권인 수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결국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수당을 놓고 협상을 할 때 근데 반드시 출전을 시켜줘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광고 몇 개 현대자동차 찍으면 되죠. 뭐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사실 또 백승호 선수가 그 정도 아닌가? 사실 기성용 선수 영입을 할 때 하겠다고 할 때는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기성용 선수는 굉장히 큰 선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백승호 선수는 아직 그 정도 레벨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북 마지막인데 한 줄 평 뭐로 해야 될까요? 올해도 우승 후보. 올해도 우승 후보. 간결하지만 강렬하네요. 저는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김상식 감독은 처음이지만 굉장히 똑똑한 지도자예요. 사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코믹한 이미지, 센스 있고. 옛날에 뭐 싸이월드 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코믹한 이미지가 있는데 두뇌 회전이 정말 빠른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도. 그래서 선수들도 굉장히 잘 휘어잡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길 수 있는 축구를 할 수 있는. 후하네요. 코치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근데 코치를 오래 한 분들은 그래도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좋습니다.